네, 반갑습니다. 4월 21일 월요일 아침 시장입니다. 시장이 봉합이네요. 네, 당연하겠죠. 네, 지난 주말에 장이 열리고 이제 휴장으로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연결되는 건데, 일단 이런 부분을 가게 된다면 다우지수가 지금 좀 내렸잖아요. 다우지수가 좀 내렸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경기가 좀 안 좋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죠. 경기가 좀 안 좋다는 의미가 나오게 되면은요, 일단 사람들은 좀 움츠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또 나쁘지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시장 상황, 우리 지난 주말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 약간 분위기가 좀 떨어진 그런 느낌이지, 중소형주 또는 개별주, 테마주 이런 쪽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더 많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식의 흐름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중요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벤트라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이벤트가 뭐냐면 관세 단판입니다. 한미 관세 단판, 재무, 통상, 2 플러스 2, 한우인가요? 네. 투불 협의 확정됐다. 자, 트럼프가 등판할 것인지, 또 방위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실상 관세 단판으로 여겨지는 한미 관세 협의가 재무통상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 플러스 2 방식으로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출국을 22일 날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통상수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23일 날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통상 문제를 협의한다. 자, 23일 날 출국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23일 날, 이제 안덕수 장관이 출국을 하기 때문에, 미국 시간을 보면은 24일에서 25일. 이렇게 되면 목요일, 금요일이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말 많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자,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많이 살려서 이제 협상에 나서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정부는 조선 협력 확대,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통상 현안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방위비 분담이 좀 줄어들거나 또는 한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축소시켜주는 그런 트럼프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사실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될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사실 답이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측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우리한테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등등의 얘기를 좀 했었는데 글쎄요. 일단은 트럼프의 입지가 요즘에 많이, 네, 좀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탄핵이 된다거나 쫓겨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반 트럼프 시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트럼프 정책을 부정하는,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빨리 동맹국과 연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내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제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좀 될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런 정도 상황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목요일, 금요일 날, 이 협상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는 계속 그거 가지고, 네, 들쭉날쭉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서학개미, 월요일에 어쩌나. 자, 월요일 날은 미국 장이 쓰죠? 네, 장이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와, 지금 이 챗 GPT가 그렸나 본데요. 네, 맞죠. 챗 GPT가 그린 그림인데, 이게 뭐예요? 얘 이름이 뭐죠? 큰 낫 들고 다니는 애. 네, 걔가 이제 월스트리트에 앞에 딱 서 있네요.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데드크로스로 바뀌었다. 즉 미국 3대 지수가 죽음의 교차 신호가 발생이 됐다. 여기도 나오면서 이제 월가도 경고에 나섰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경기 침체 시에는 장기 부진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썼던 지난 2월에 6,147포인트와 대비하면 약 14%가 하락한 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S&P 500의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나스닥도 많이 빠졌고요. 다우존스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장이 내렸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지만 이 대형주, 시총 상위 종목군들 또는 지수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대형주 위주로 주가가 떨어졌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월가에서는 미국 3대 지수에 모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자, 여기에 주목한다 이 얘기죠.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매도 압력이 커지게 되고요. 주가를 누르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하락률이 비교적 낮았던 다우지수마저도 지금 데드크로스의 패턴을 보이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매그니피센트 7 기업 중에서는 아마존과 메타를 제외한 전 종목이 올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다. 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은요, 일단은 매수가 잘 안 들어옵니다. 매수가 안 들어오고 일단 뭐랄까 자꾸 이제 밀어내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장기 추세가 꺾이는 경우, 뭐 5일선, 21선 같은 경우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61선까지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제 추세가 이탈되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네, 주가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부담스럽겠죠. 자, 블랙락 최고 경영자는 뭐라고 했느냐? 경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악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는 경기 침체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블랙락 같은 경우는 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까지도 몸을 움츠리려고 한다라는 것은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는 것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구조적 약세장에서의 반등은 V자 반등이 아닌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이제 장기적인 침체로도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하락 추세를 지속할 수도 있다. 데드캣 바운스는 뭐냐면 죽은 고양이가 튀어오르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뭐 정상적인 어떤 그런 반등이 아니라 그냥 되돌림 반등,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빠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살짝 올려주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 데드크로스 나오면은요, 골든크로스로 바뀌기 전까지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도 약하고 옆으로 좀 흐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수익이 나야지 뭐 그래도 좀 버텨보든가 할 텐데 수익이 안 날 겁니다. 수익이 안 나고 계속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학 개미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개미들이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보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죠. 무비자 황금 연휴 5월달이겠죠. 자, 5월달 같은 경우가 이제 황금 연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게 5월 1일이 이제 우리가 노동절이죠. 쉬는 날이에요. 네.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네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쉬는 걸로 되어 있군요. 5월 1일 날. 그 다음에 금요일 날도 뭐 이거는 뭐 각자 재량껏 네, 연차를 내면은 그 다음날 5월 6일까지 와 이거 다음 주가 연휴군요. 5월 6일까지 쭉 쉴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데 중국도 5월 1일이 노동절이라고 해가지고요 많이 쉬어요. 네, 그래서 그 시기 때 가면 이제 얼통지에 그 어린이날, 그 다음에 부모지에 어버이날, 뭐 등등등,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네, 노동지에, 네, 라오동지에라고 하죠. 네, 그 노동절까지 해가지고 얘네도 거의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 부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국인 대상의 카지노 업종을 수혜주로 꼽았다. 왜냐하면 중국 애들 들어오면 카지노에서 사는 거 알거든요. 그죠?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일단 그랜드 코리아 레저, GKL이죠. 네,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이런 기업들이 상승할 수 있다. 자, 호텔 같은 경우도 상승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여행주들도 같이 움직일 수는 있겠죠. 네, 자, 중국인들이 왜 카지노를 이렇게 좋아하냐면 뭐 도박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재밌잖아요. 일단 네, 근데 제가 되게 예전에 충격적인 거 한번 본 게 뭐냐면 호텔
네, 호텔, 제주도 호텔이었는데, 중국인이었어요. 중국인인데, 이렇게도 출입이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사각 팬티 있죠? 배가 볼록 나온 아저씨, 이 사각 팬티를 입고 카지노를 들락날락거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기는 뭐 하는 데지? 화장실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네, 중국인들이 이제 카지노를 가는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야,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뭐 제재를 안 하는 건가 못 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 없는 건가요? 자, 아무튼, 네, 그만큼 좋아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기차 여행할 때도, 그냥 제 뒷자리에서 도박판이 열려가지고 막 온 기차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완전 찌부돼가지고 여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네,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들어오면 그냥 일반적으로 관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카지노. 우리나라도 외국 가면 카지노 많이 하죠? 네.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네, 카지노를 하러 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쪽에서 기대감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돈을 많이 쓴답니다. 네, 돈을 많이 쓰니까 아마도, 네, 매출액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외국인들이 자동차 반도체를 융단 폭격하고 있다. 도대체 매도세는 언제 멈출 것이냐인데, 지금 현재 4월달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매매 현황을 보니까 4월 1일부터 계속 매도를 쳐대고요. 4월 10날 3천억 정도 조금 샀는데, 지금은 그 그래프 보시면 4월 1일부터 7일까지 아주 그냥 급속도로 빠져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4월 7일 날은 2조 1,700억을 팔았었는데 그 뒤부터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뒤집어진 삼각형 아시죠? 네, 피라미드 같은 경우처럼 이제 매도 포인트에서 점점 우측으로 갈수록 이 낙폭, 매도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조만간 매수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낙 매도를 많이 쳐놓은 상태에서 공매도도 같이 들어가 있을 테고요. 그렇게 하면서 눌러버렸을 테니까 이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네,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등의 조건은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되는데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가 계속 나오는 이유를 금리, 달러, 관세 이렇게 삼중 악재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주간 기준 0.495%포인트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채가 지금 우리나라 예금 금리보다 높죠? 네.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뭐 돈을 예금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네.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네, 미국 국채는 사실적으로 망하려면 별로 없잖아요. 네, 미국이 망해야지만이 미국 국채가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4%대, 네, 수익을 얹겠다. 네, 물론 이제 채권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서 수익률은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채권은 만기까지 가져가면 원금 보장에다가 약속된 이자도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식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왜? 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어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환율 같은 부분들이 또 애매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한국 수출 업종에 대해서 우려가 또 커졌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전기차 부품주까지 싹 매도를 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다. 또 AI와 같은 부분에서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뭐 대형주들까지 다 포함해서 매도를 계속 치고 있다. 일단은 박스핏 탈출을 이제 만들어내려면 외국인 투자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는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불확실성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불확실성은 우리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미국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알아보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큰 아킬레스건을 보강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등의 실마리가 더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점점 매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열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네, 이제부터는 특별한 건 없어 보이네요. 일단 미국이 쉬었기 때문에 특별한 뉴스가 없었어요. 뉴스도 없었고, 뭐 그래서 저도 이번 주는 이슈 진단을 쉬어가는 그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슈 진단을 따로 안내해 드렸는데, 이번 주에 뭐 굳이 이야기를 좀 따져본다면 우크라이나 광물 협상 24일날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4일날 또 우리나라 그러면 트럼프가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죠? 트럼프 광물 협상 하러 가야 되잖아요. 자,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재건 한국 기업과 함께하고 싶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도시 하나하나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 시점이다. 특히 하르키우는 전쟁으로 교통과 주거시설, 에너지, 시설까지도 모두 무너졌다. 한국 기업들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길 바라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단은 뭐 해줄 수 있죠. 네, 해줄 수 있는데, 무상으로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어느 정도의 그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한국의 기술, 제품, 서비스는 하르키우 재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관련주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무상 네, 인 것 같은데, 네, 그냥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글쎄요. 네, 그렇게까지 큰 뭐 성과를 올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는 있어요. 네. 왜냐면 트럼프가 하도 종전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좀 사봤는데 아직까지 종전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고는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부담스럽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전쟁이 더 커질 것이라기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네, 뭐라 그럴까요? 그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둘 다 좀 급하긴 하죠. 네, 급하긴 하고 그 둘에게서 히토류를 얻어내려고 하는 트럼프도 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트럼프의 선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한 기대치들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그 다음에는 뭐 진짜로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아마존하고 테슬라 시작 발표가 있는데 와 이거는 진짜 궁금하긴 할 것 같네요. 자,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해서 증시가 반등했었지만 여전히 방향성을 상실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마존, 테슬라, 인텔 이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1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일단은 좋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나쁘게 나왔을 경우에는 살짝 부담을 느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 차트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씩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관세 협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무관한 조선, 방산, 엔터 등 업종이 주요 역할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조선, 방산, 엔터 이런 부분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 제재 및 조선업 재건 정책으로 한국 조선사들의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 조선도 좀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방산도 좀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컨텐츠, 엔터 업종들 조금씩 움직여주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어떤 테마다라고 하면 움직이는 거고 어떤 부분이다라고 하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순리대로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 시장이니까요. 너무 서두른다거나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접근들 하시면서 포지션들 보면서 적응들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증시는 일단 우려감은 좀 있겠습니다만 미국장이 나쁘지 않게 마감됐잖아요. 그리고 크게 부담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의 이런 흐름들을 그냥 한 번 더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뭐 월요일장 아주 좋지도 않겠지만 아주 나쁠 것 같지도 않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까요? 자, 조금 이따가 9시에 무료방송 진행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9시 무방에서 또 더 많은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